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해당 플랫폼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을 사랑하는 여자 여러분의 미녀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작품에서 조형 언어를 찾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 언어는 미술 작품을 제작할 때 또 작품을 감상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미술 작품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 조형 언어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배웠어요. 기억하죠? 네. 그냥 신나게 듣던 뮤직비디오에도 조형 질서가 숨어 있었잖아요. 자, 그럼 우리 조형 언어의 개념을 다시 떠올려 보고 본격적으로 미술 작품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먼저 점, 선, 면, 형, 색, 그리고 명암, 양감, 질감, 또 공간 이런 것들은 작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조형 요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균형, 조화, 비례, 변화, 통일, 강조, 대비, 동세, 율동, 점이 이런 것들은 앞서 말한 조형 요소와 달리 조형 원리라고 하지요. 조형 요소는 요리에 있어서 식재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조형 원리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레시피, 바로 조리법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결국 이렇게 완성된 미술 작품은 바로 완성된 요리에 해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멋진 미술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조형 요소를 재료로 어떤 조형 원리를 적용하여 표현할지 고민해서 요리조리 잘 버무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미술작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4월 중 등교 수업 시 미술작품 분석 수행평가를 보게 될 텐데요. 그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중해서 설명을 잘 들으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학습지예요. 두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두 개의 작품을 비교해 볼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표가 하나 있죠. 1번부터 6번까지 항목이 있고요. 작품 가 그리고 작품 나에 대해서 그 항목을 한번 채워보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1번은 작품의 제목과 작가 이름을 묻고 있어요. 2번은 무엇을 그렸는가 라고 작품의 소재를 묻고 있죠. 3번은 작가가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을까? 네, 바로 작품의 주제를 써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찾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문항은 위에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적어보는데 거기 보니까 조건이 있네요. 네, 두 작품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위에 있는 작품인 작품 가, 무라카미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그린 작품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작품 가의 제목과 작가명을 한번 적어봅시다. 선생님이 이 작품 사진 아래에 이렇게 작가 이름과 또 작품의 제목을 여기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쓰면 되겠죠. 이 작품은 무라카미 다카시라는 일본 화가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Flower Smile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내용을 1번에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언뜻 보면 만화처럼도 보이고 또 포장지 무늬 같기도 하죠. 네, 굉장히 화려한 작품이에요. 자, 작품의 소재를 한번 찾아봅시다. 무엇을 그렸나요?
네, 그렇죠. 꽃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의 소재는 꽃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써볼게요. 자, 제목 Flower Smile 무라카미 타카시 이렇게 썼고요. 소재는 아까 꽃이라고 쓰면 되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3번 주제는 뭘까요? 우리 눈에는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들은 꽃이 한가득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꽃들은 각각 한방 웃음을 짓고 있어요. 뭔가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고 이 그림을 보면서 기분도 좋아지네요. 아마 작가는 이 작품을 보는 관객들이 행복한 감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제작하지 않았을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참고로 이 작가는 미술 작품을 우리가 쉽게 접하고 감상하고 소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작가예요. 자신 작품의 그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주제는 행복이다. 사람들에게 친숙한 대상인 꽃을 웃는 모습과 화려한 색감으로 표현하여 행복한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 또 미술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즐기고 감상하고 소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네,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네, 그 다음 우리 조형 요소를 한번 찾아봐요. 이 작품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느껴지는 조형 요소는 화려한 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색들이 굉장히 화려하죠. 여러 가지 색이 있고 그 색들이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꽃 하나하나를 보면 꽃 형태를 보면 이렇게 선들이 보이나요? 네, 이런 선들이 네, 많이 보일 거예요. 네, 모든 부분에 다 이렇게 선이 있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선도 보이고요. 그리고 꽃을 그렸다는 것은 역시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형 요소는 색이나 선이나 형 이런 내용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써보죠. 조형 요소는 선, 면, 형, 색이 뚜렷하다.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5번 조형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이 작품에는 크기는 다르지만 모양이 같은 꽃이 반복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네, 여기 한번 보면 꽃 모양이 여기 이런 모양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꽃들은 크기가 이 정도 작지만 이 꽃은 굉장히 꽃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크기의 꽃이 화려한 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같은 꽃이 반복적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이럴 때 통일의 원리가 느껴진다, 통일감이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크기의 약간씩의 변화, 그 다음에 색의 변화들이 보이죠? 그래서 통일과 변화. 네, 이렇게 원리를 찾아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화면이 다채로운 색들이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우 조화롭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형 원리로는 크기는 다르지만 모양이 같은 꽃이 반복적으로 그려져 통일 변화가 잘 나타난다. 그리고 화면이 전체적으로 매우 조화롭다. 어때요? 괜찮은가요? 다음은 작품 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품 나는 어떤가요? 네, 유명한 작품이죠. 네, 고흐가 그린 선플라워, 다시 말하면 해바라기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에도 역시 꽃이 보이네요. 꽃과 화병을 소재로 그린 작품이죠. 그럼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네, 해바라기, 빈센트 반 고흐. 그 다음에 소재는 테이블 위의 꽃병과 꽃.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다음 3번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 건데요. 고흐의 해바라기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소재인 해바라기가 화병에 꽂혀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해바라기의 노란색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또 붓질 때문에 뭔가 꿈틀대는 어떤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생동감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화면에 이 꽃병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놓여 있어요. 아마도 고흐가 이런 해바라기 같은 자연 대상을 바라보면서 느꼈을 어떤 에너지, 그 에너지, 생명에 대한 어떤 감동 이런 것을 주제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주제는 생명을 향한 내면의 마음,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의 모습을 찬란한 노란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해바라기 작품에서 잘 보이는 조형 요소는 형태, 네, 꽃과 화병의 모양에서 오는 형태,
그리고 노란색과 그다음에 녹색 계열의 배경이 어우러진 색, 그리고 붓터치가 주는 이런 질감, 질감도 느껴집니다. 조형 요소를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조형 요소는 형, 색, 질감이며 강하지는 않지만 양감도 느껴진다. 선생님이 여기서 양감도 느껴진다고 한 이유는 이 해바라기 꽃을 보면은 요 위쪽에 있는 꽃들은요, 자, 이 부분이요. 여기 있는 요 꽃들은 노란색이 좀 밝은 톤이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해바라기는 위의 꽃에 비해서 조금 다소 어둡습니다. 그리고 화병도 보면요, 여기 이 화병의 모양을 보면은 이쪽은 조금 노란빛이 밝게 표현이 됐고요. 이쪽은 약간 어두운 터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을 보세요. 이렇게 그림자가 보이시나요? 그거가 그림자 처리를 함으로써 앞쪽 바닥과 뒤쪽 바닥의 거리와 공간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오른쪽 위쪽이 좀 밝은 톤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빛방향을 이 오른쪽 위쪽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서 강하진 않아도 약하지만 양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양감도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번, 고흐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조형 원리는 균형과 조화로움이 가장 돋보이는 것 같아요. 꽃병의 위치라던가, 그 다음에 꽃송이와 화병 간의 관계, 그것이 놓여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이 화면에서 봤을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나름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조형 원리는 균형과 조화이다. 꽃병의 위치와 꽃송이의 배치가 자연스러우며 화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안정감을 준다.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다음 6번에 작성한 예시를 함께 읽어봅시다. 두 작품 모두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꽃을 소재로 그린 그림이다. 표현 방법에서 큰 차이점이 있는데 작품 가의 꽃은 빨강, 노랑, 분홍, 연두, 보라 등 화려한 색을 사용하여 단순하고 평면적으로 채색하였고 특별히 중요하다거나 시선을 끄는 부분 없이 화면 전체가 비교적 균등하게 그려져 있다. 똑같은 모양의 꽃을 반복하여 통일감을 주고 색과 크기를 달리하여 변화가 느껴지지만 전체적으로는 색과 형의 조화가 돋보인다. 실제 눈으로 보고 그린 꽃의 모습이 아니라 꽃 하면 떠오르는 도식화된 꽃을 그렸다. 반면 작품 나는 실제 해바라기의 모습에 가깝고 꽃잎 하나하나를 역동적인 붓질로 그렸다. 노란색의 변화와 에메랄드빛 배경색은 서로 대비를 이루며 꽃의 생기를 불어넣는다. 작품 가의 화면이 매끄럽고 평평한 느낌이라면 고흐의 그림은 표면이 울퉁불퉁할 것 같은 질감이 느껴지고 꽃의 색과 화병 처리를 보면 빛방향은 오른쪽, 테이블의 앞과 뒤쪽의 거리와 공간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꽃과 꽃병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과 여백의 관계가 매우 조화롭고 전체적으로 균형과 안정감이 돋보인다. 자, 어떤가요? 작품 감상 분석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 6번 작품 설명을 쓴 부분에서 우리 한번 지금까지 공부했던 조형 언어, 이 조형 언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한번 우리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읽어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빨강, 노랑, 분홍, 연두, 보라 화려한 색에 대해서 나왔죠. 그 다음에 그렇게 채색을 했다 이렇게 써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똑같은 모양의 꽃을 반복해서 통일감을 주고, 그렇죠? 색과 크기를 달리하니까 변화가 느껴지고, 보이나요? 그 다음에 색과 형의 조화가 돋보인다. 이런 것들이 다 조형 언어입니다. 그 다음 배경색과 꽃의 해바라기 색이 약간 대비를 이룬다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면의 느낌, 질감 나오죠? 질감, 붓터치에서 느껴지는 질감. 그 다음에 가볍게 양감 처리가 된 것과 여기 공간이란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부분과 여백의 관계가 매우 조화롭다. 전체적으로 균형, 그리고 안정감이 돋보인다. 자, 어떤가요? 미술 작품 감상 분석.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작품의 소재, 주제, 그리고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좋은 작품을 선택하고 감상하는 기준도 확실해지고 여러분의 미적 안목도 엄청 높아질 겁니다.
지금 보이는 작품은 조형 언어로 작품 분석하기 활동지에 있는 작품입니다. 두 작품 중 하나를 골라 작품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표에 작성해서 패들릿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수행평가를 연습하기 위해 여러분께 내주는 과제이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패들릿 링크랑 활동지는 우리 클래스룸과 미술 채팅방에 안내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조형 언어를 활용한 미술 작품 감상 분석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